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회사 우리 네네. 그 로펌 그 서비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되게 창업을 할거나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제 경영을 하면서 쓰는 서비스인데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우리 창업을 만약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든지 네. 아니면 막 창업을 한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법률적으로 이거는 꼭 챙겨야 되고 네. 그거를 챙기기 위해서는 네. 이 로펌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네. 홍보 겸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그 이게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에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법률에서 다 출발하고 끝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뭐 네, 예를 네. 들면 예를 들어서 뭐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직원을 채용하면서 뭐죠? 그 네. 채용 계약서 네. 같은 거 잘 안 쓰거든. 기업.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좀 있다가 뭐 자기 그 회사 네. 뭐 기밀 문서를 빼가지고 네. 다른 회사로 옮긴다든지 이러는데 아무튼 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인데 직접 기업을 운영을 하다 네. 보니까 요래저래 이제 요령들도 많이 생기고 팁들이 많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꿀팁인데 꿀팁, 이게 뭔데? 원래 강의할 때만 네. 현장 강의에서만 말씀드렸던 꿀팁인데 그냥 창업하는 이유가 사람이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하고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세 가지. 네. 그리고 창업을 하면은 반드시 겪게 되는 이슈가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막 구상하는 단계.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하셔야 되잖아요. 네. 법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들고, 네. 뭐 물건이 서비스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홍보에서 뭐 팔든가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매출 내든지 뭐 투자를 받든지, 그러한 단계의 이제 매트릭스를 갖고 제가 핵심 포인트를 이제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한 노하우를 갖고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거는 저희 로펌 사이트에 로펌 사이트에 네. 직접 접속을 하면 네, 로펌 사이트에서 요청 여기 주시면 나갑니다. 뭐 이러면서 네, 로펌 사이트에 요청을 주시면 이제 그것을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일테면 저런 것도 들어가요. 그 다 들어가죠. 네. 뭐 다 들어간다고 자꾸 그래.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네. 사실은 공동 창업을 하거나 네.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네. 사실 투자자 간에 또는 그 동업자들 간에 별도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어떤 정관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 의무 말고도 네. 내가 우리 둘이가 네. 공동으로 동업을 해서 주식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은 요 주식회사하고 나하고의 법률 관계를 떠나서 네. 둘 사이에 우리가 네. 이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하자. 네. 네가 열심히 하고 나는 놀자. 뭐 네. 이렇게 하든지. 네. 아무튼 네. 서로 간에 사실은 이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약속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되게 그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그거를 별도의 그 어떤 동업자 간에 네. 그러니까 투자자 간의 어떤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같은 걸로 하거나 네. 그러니까 파트너들 간의 어떤 협약서 형태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네. 그 안에 지금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기본이죠. 잘 안 해요. 왜 잘 안 쓸까요? 좋은 게 좋다 해서 안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명문화된 어떤 공식화된 서류를 가지고 네. 약속을 하는 그러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약속하는 이 문화가 서양만큼 발전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사례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대표님이 오셔서 이게 해맑게 질문할 사례가 아닌데 해맑은 표정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해서 처음에는 돈이 자금이 없다 보니까 한 대략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뭐 40%를 뭐 주고 뭐 누구한테 뭐 20% 주고 그러니까 대표님 지분이 없어진 거죠. 네, 뭐 30%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억울한 거는 정말 뭐 A라는 사람한테는 돈만 받았고 사실 그때 난 돈이 필요했으니까 달라는 대로 줬을
줬다. 뭐 어쩔 수 없이 줬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기업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그뭐 4천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분을 다시 사오시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당연히 그분이 지분 팔겠어요?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데. 그렇겠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분을 사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워낙 지분이 적은데 이제 대표로서의 어떤 포지션이 특히 뭐 투자나 아니면 지원 사업 받을 때 현실적으로 대표자의 지분이 낮으면은 그건 이제 또 투자가 안 들어오거나 뭐 그렇겠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도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 내고 잘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이 주주관계약서 쓰셨느냐? 사실 주주관계약서 쓸 때 소위 말하는 뭐 콜옵션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뭐 달라고 바이백 하는 옵션 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뭐 두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드렸는데 다 그게 뭐예요? 뭐 법무사 아는 법무사님 아니면 돌아다니는 문서로 정관을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 갖고 제가 드렸던 솔루션이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오셔갖고 변호사님과 함께 대동하여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해서 지분을 가져오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비용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그 당시에 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동 창업자들끼리의 지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계약서 이런 것들만 있었어도 그런 이슈에서 좀 리스크 해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아까 포인트 질문을 주셨는데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포인트 이렇게 좀 썰을 풀면 이게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구분하셔야 되시는 게 지분 이슈하고 이 사람이 일을 하는 이슈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지식재산이나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것 요 세 가지를 사실 구분해서 생각만 갖고 계셔도 작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뭐 구체적으로 네.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네. 창업자들이 네. 잘 모를 것 같고 네. 일단 그 로펌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네. 다 그 네네. 자세한 거는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 스타트업을 직접 이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시면서 네. 겪는 어떤 어려움 네. 내지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아, 전 제일 어려운 게 약간 이제 정부에게 좀 말씀드리고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뭐냐면 그동안 뭐 팁스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뭐 바우처 서비스도 공급자로도 선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어디예요? 그 지금 있는 네, 핀테크 그 핀테크 네.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네. 뭐 정부 지원을 뭐 그냥 그 거의 네. 뭐 국가 장학생으로 지금 크고 있는 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정부 지원에 대해서 뭐 좀 불만이 있어요? 뭐 네, 국가 장학생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또 성적을 잘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정말 지불 의사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속 서비스를 할 거였으면 창업을 하지 않고 그냥 변호사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제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선 시스테미컬하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낮추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창업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여전히 사실 돈을 잘 안 내세요. 그렇죠. 안 내세는 이유가 초반이면 초반일수록 아직 문제 생길 게 없잖아요. 법률적으로. 법률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나중에 생기긴 생기거든요. 잘 되거나 잘 안 될 때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구조가 돼야지 되는데 아, 지금 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나요? 근데 법률적인 지원이 다른 지원에 비해서 좀 많이 미흡합니다. 아.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창업을 직접 해서 기업을 운영을 했으니까 지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 많이 몸소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처음엔 단편적으로 뭐 인건비, 뭐 사무 공간비 이런 어떤 비용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내실 있게 기업을 키운다라고 하면은 각 스타트업마다 법무팀을 하나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도 지원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러니까 법무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무팀을 사이버 법무팀으로 네네. 해가지고 그 뭐 기승전 네. 저 로펌 네네, 서비스를 그렇죠. 이용하게 해달라는 네, 거네. 네, 스타트업의 법무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주 좋은 네.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가 아마 네. 이 방송을 누군가가 정부의 사이드에서 듣고 네, 네. 그건 좀 새로운 정책에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거 말고 또 뭐 정부의 바람이 또 있어요? 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 장학생으로서. 네. 자, 그러면 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아까도 뭐 그 질문을 했는데 그쪽으로 샜는데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었나 보긴 그 얘기가 더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정부 지원 얘기가. 네, 네. 근데 그거 말고 네. CEO로서 네. 회사를 경영을 지금 그래도 한 6년 해보신 거 아니에요? 네, 네. 해보니까 네. 어때요? 할만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이게 뭐 매일 솔직히 오락가락합니다. 원래 뭐 후회하지 않는다. 이 비즈니스는 잘 될 것이다. CEO하게 잘했다라는 게 이제 대회에서 하는 말이기는 하는데 어느 날 뭐 매출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뭐 성과가 나오면은 뭐 대표하기 잘했다 이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이럴 거면 왜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공무원이나 선생님과 네. 같은 분야 이런 굉장히 정해진 시간적으로 근무 시간이 딱 이렇게 정해져 네. 있는 여성분들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어떤 CEO로서 여성은 사실은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불규칙할 네. 수 있겠죠. 네, 뭐 네. 당장 내일 어디 가서 네. 뭐 투자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그러면 네. 오늘 뭐 밤새서 PT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네. 그죠?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육아라든지 네. 뭐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일반적인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네. 힘들겠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또 상당수의 여성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포인트이기도 네. 하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떠한 여성분이 버는 월급을 그냥 다 이모님 비용으로 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좀 유동적으로 돼야 되다 보니까 일찍 나오는 날도 있고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스타트업들은 아까 어떤 워킹맘이라든가 좀 워킹맘이면 일단 뭐 CEO부터요 해가지고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을 회사 자체에서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좀 공용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책도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되면은 좋지 않을까. 제가 오늘 너무 요구만 아니 굉장히 좋은 네. 지적인데 사실 오늘 아침에 내가 네. SH 공사에서 하는 미래도시 포럼이라는 네. 거에 네. 잠깐 인터넷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것도 인터넷으로 해서 근데 그 안에서도 이광재 의원이 와서 네.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의 도시는 뭐 산업단지, 공장 아니면 오피스 그다음에 또 어디는 아파트 지역, 상가, 학교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분화돼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도시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복합 컴플렉스로 네. 만들어져야 될 거다. 특히 이게 비대면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정 대표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런 그 창업 기업들을 위한 그 창업 기업의 그 어떤 주거 공간, 그다음에 생활 공간, 네. 육아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컴플렉스를 네, 자꾸 네. 만드는 게 네, 네. 창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네. 여성 창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네. 중요한 네, 네. 그러한 네. 그래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여성 창업도 그렇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육아를 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아파서 회사를 갑자기 당일에 연차로 해서 못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대표 입장에서 되게
막 고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게 뭔가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분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못 나오면은 이제 뭐 조정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작은 기업이면 작은 기업일수록 한 명의 갑작스러운 공백이 좀 많이 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고뇌가 많았었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하나의 부서 규모밖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공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면 저희들이 뭐저 CEO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하고 있는 데에서도 네,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귀한 걸음해 주셨고 네. 또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회사에 관해서 아주 솔직하게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재미있게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기 이슈 톡톡톡은 아미쿠스 렉스의 정진숙 대표, 변호사이시죠. 변호사이시면서 대표이신 정 대표님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고 또 정부가 또 어떤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여성 CEO로서의 그 스타트업 CEO로서의 어떤 어려움 이런 얘기들까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 전문 벤처기업의 CEO 분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 그리고 특히 그 인공지능이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됐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현황들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